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포트폴리오를 전부 정리하고 시장에 이제 조정이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전부 정리하고 이제 일절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회원분들과 이제 또 통화를 하죠. 이렇게 뭐 매매가 없거나 뭐 이럴 때는. 그랬을 때 회원분들이 이 바닥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많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렇다면 이게 바닥은 벗어나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이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면 하락으로 다시 입장을 변경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시장의 어떤 뭐 모멘텀과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 빼고 지금은 코스피 지수 그 자체로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을 좀 지우고요. 이게 최근에 뭐 올해 한 6개월 정도와 한 8개월, 9개월 뭐 요 언저리의 차트를 펴놓고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이죠. 일단은 이제 최근 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에 과열 종목의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때 정도에는 시장이 2500에서 2550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제였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요 언저리였죠. 요 언저리 때 환율에 대한 어떤 구두 개입 이후에 반등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 반등이 조금 반등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좀 강한 어떤 추세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고, 그것이 만약에 이 성공을 못 한다면 이 전저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높아지는데 여기서 막히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못 나간다면 여기에 매물대들이 더 강해지면서 시장이 조금 좋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에서 환율 개입이 있었고 구두 개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반등인데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여기에서 비중 축소하자라는 이야기 했었고, 저희는 실제로 요때 모든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잠깐 반등을 하는 그 와중에 다시 조금 비중 절반으로 해서 조금씩 매수를 했다가 요때 전부 다 그냥 매도하고, 지금은 시장을 다 빠져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요 시장이 이렇게 언젠간 가다가 뭐 이렇게 갈지, 반등할지, 아니면 더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다가 갈지, 이건 알 수 없지만, 그때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 고점 대비 한 9% 가까이도 하락하면 내려올 수도 있겠다. 9%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전저점 언저리를 건들 수도 있겠다. 혹은 요 언저리, 여기가 상당히 사실 PBR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싼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저리까지 하락하면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매매를 안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반등을 어떻게 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보면, 최근에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이건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등에 성공했죠. 여기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런 모습이 나오죠. 반등을 성공하니까 그래도 꽤 가죠. 한 마디 정도 가죠. 근데 여기는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만큼 가야 되지 못하고 여기서 좀 약해서 빠지는 모습인데 여기는 왜 약했고 여기는 왜 반등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그 참고만 하시고 어떤 놈은 저렇게 뭐 어거지로도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 상승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넘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이 저점도 깨고 내려오는 이런 단계가 오면 여기는 이제 하락 추세이고 상승 추세,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하고 있던 애들도 반등을 한다고 여기서 반등이 오케이 이제부터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조정받고 갈 때 여기를 깨지 않는지를 보는 거고 여기를 다시 돌파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이건 진짜 이제 반등의 어떤 무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쭉 내려오던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지수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 어떤 종목의 관점이 좀 있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좀 보냐면 어떤 저희가 말하는 그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과도 좀 비슷한데 이거를 좀 진하게 해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이거는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좀 이렇게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낮은 저점을 확인한 때를 봅니다. 요 저점은 여기죠. 요 저점.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요렇게만 딱 보면 가장 낮은 봉을 만든 그 날에 어떤 저가와 고가 이 꼬리를 포함한 겁니다.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일단은 바닥에서 딱 어떤 무언가가 생겼구나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렇게 쭉 이어 나가려면 요 딱 꺾어지는 요 구간,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고가와 저가를 딱 돌파하는 이 어떤 무언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 안에 강력한 상승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래량도 상당히 실려야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왔을 때 이제 뭔가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좀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여기와 여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날 거래량을 실으면서 1% 이상 지수가 딱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좀 더 강해지는 무엇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강한 상승과 꽤 많은 거래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시장을 돌아서 나가겠구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요 중요한 날, 가장 낮은 그 봉의 고가와 저가를 돌파한 요 날을 사실 한 1, 2주 안에 깨지 않고 가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깨지 않고 가면 한동안은 조금 중기적으로는 좀 우상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지우고 다시 이렇게 다시 보면 요거를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확대했을 때 가장 신저가를 찍을 때가 요때였거든요. 그죠? 요때에 저가와 고가를 쭉 연결을 하고 여기를 딱 그 다음날 돌파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내려오던 어떤 추세에서 딱 무언가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무언가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리고 요 중요한 요 돌파한 날을
요때 깨지 않고 시장이 깨지 않고 가고 있다가 툭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 시장이 변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장이 막 내려가다가 툭 튀었을 때 여기도 분명히 다 튀잖아요. 튀지만 더 못 갔던 이유는 어, 탁 튀지만 더 못 갔던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거래량을 동반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때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혹시 바닥인가? 아, 좀 무섭지만 바닥인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런 구간은 보통 스윙 투자나 어떤 좀 금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가지 않는 자리이고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요 날 있죠. 시장에 어떤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팍 뛰는 날, 이때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심이 확신으로 좀 변화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탁 돌파하고 요 때를 깨지 않고 가다가 거래량과 함께 탁 튀어 올라가는, 아, 이때부터는 시장이 색깔이 이제 달라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 다시. 그랬다면 요때는 그러고 나서 탁 튀고 나서 이만큼 갔죠. 여기서도 탁 튀고 나서 이만큼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안 됐을까? 여기를 다시, 근데 여기는 왜 저희가 조금 깨름직한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이 가장 낮은 그 신저가를 찍었던 그 날에 저가와 고가를 연결했죠. 이렇게 쭉 했는데 그 다음날 여기를 툭 튀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나서 여기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상승이 탁 나와줘야 되는데 이 평균 거래량을 돌파한 날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 여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요 이틀. 근데 요때는 보면은 거래량이 분명히 많이 증가했지만 요 날은 했지만 음봉이 나온 날이었고 이날은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한번 봐볼까요? 2%의 어떤 큰 상승을 이뤄냈지만 거래량이 생각보다 조금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때 한번 거래 대금도 한번 봐볼까요? 잠시만요. 음, 이게 보면은 여기도 여기 한번 이렇게 좀 길게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쫙 오다가 푹 올라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쫙 오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거든요. 여기에선 뭔가 좀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거래 대금도 과거보다 훨씬 더 작았거든요. 여기도 거래 대금 역시도. 그래서 뭔가 조금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기분이 썩 좋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날이잖아요. 이 바닥을 찍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의 캔들 이상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안에 확신 거래자들의 어떤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뭐 실패 확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보통 뭐 한 일주일 언저리, 뭐 요 언저리가 가장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조금 애매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요렇게 요 날, 그러니까 요 요때죠. 좀 많이 뛰었지만 오히려 요 날인가 요 날, 이거 좀 불안하다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됐죠.
가장 저가를 찍었던 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일단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했다면 요 돌파한 요 캔들을 안 깨고 일정 기간 가다가 강력한 무언가가 탁 튀어 올라온다면 아, 시장이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이 화요일이면 그 다음에 6일 날 또 쉬는 날이 있고 그러면 잘하면 이번 주까지도 시장의 반등을 좀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걸 만약에 코스닥으로 코스닥으로는 이렇게는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본다면 가장 저가를 찍었던 요 날을 그 다음날 탁 돌파했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여기를 깨지 않고 가다가 푹 튀어 올라가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한번 시장의 변화를 좀 주시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그냥 저의 어떤 혼자만의 그냥 상상이고 참고용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저가를 찍고 쭉 가는데 갑자기 툭 튀어 올라왔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가다가 다시 여기 이 강력한 그 거래량을 동반했고 상승했던 여기를 깨면서 요런 구간들을 차곡차곡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다시 바닥을 생각해야 되는 것. 근데 보통 이런 바닥이 나오는 요 언저리 요 구간 있잖아요. 요렇게 시장이 바닥을 만들고 의미 있게 반등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였구나 점프하면서 탁 튀어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 요 언저리 여기 있죠. 요 날의 앞뒤로 시장의 주도주들이 움직입니다. 요때 요렇게 그래서 가치 투자자가 아닌 스윙 투자자의 관점이라면 지금이 시장이 이렇게 한참 가는데 가고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고 살짝 반등인가라는 생각 이후에 팍 강력한 무언가가 나올 때 요 앞뒤로라고 했잖아요. 요 앞뒤에 시장의 주도주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요 바닥인가 아닌가 하여튼 요 언저리인지 아직 여기인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색깔이 조금 변하려면 아마 다음 주 정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도 역시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 참고만 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